안녕하세요. 이라. 저는 기술과 시장에 관심이 많은 더밀크 개발자 백승호입니다. 실리콘밸리의 가장 핫한 기업 8개를 뽑은 실리콘 A.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넷플릭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앤 칠 이란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미국 젊은 층 사이에서 많이 쓰인 표현으로 넷플릭스 보면서 같이 놀자는 뜻인데요. 회사 이름이 일상에서 쓰는 동사이자 하나의 표현이 되어버릴 정도로 넷플릭스는 우리 삶에 깊게 들어와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전 세계 구독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시나요? 무려 2억 1천만 명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의 현 위치에 대해 집중 분석해보고 앞으로 새로이 펼쳐나갈 미래 계획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는 팬데믹의 대표적인 수혜주입니다. 팬데믹 이후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여 넷플릭스 실적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2분기 실적을 보면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4% 늘어난 73억 4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2.9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 확보한 가입자는 150만 명으로 지난해 가입자 증가율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백신 접종이 늘어나고 경제가 재개되면서 주요 시장인 북미 지역 구독자가 43만 명이나 줄었기 때문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HBO 맥스, 디스커버리, 피콕 등 경쟁사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온 점도 실적 부진의 또 다른 요인입니다. 미국에 사는 저희 직원들 중에도 구독료를 자꾸 올리는 넷플릭스 대신 디즈니 플러스로 갈아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전신의 귀재라고 하죠. 간단하게 넷플릭스의 역사를 살펴보면 DVD 우편 배달 업체로 시작해 스트리밍 업체로 변신했고, 다른 제작사에서 만든 콘텐츠를 라이센싱하는 플랫폼에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사로 거듭났습니다. 넷플릭스의 전체적인 매출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 저력은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콘텐츠에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저는 영화나 시리즈만 봐도 자본이 느껴집니다. 정말 재밌게 봤던 킹덤, 혹시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갔는지 아시나요? 바로 350억 원입니다. 이처럼 콘텐츠에 아낌없는 투자가 가입자 수 증가와 함께 아카데미상 수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올해 4월에 열린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총 35개 부문에 후보작을 올렸고 7개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어떤 스튜디오보다도 많은 수상이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 넷플릭스가 새로 빼든 카드는 바로 게임과 커머스입니다. 우선 게임 산업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는 게임 비즈니스 진출 초기 단계에 있다며 과거 오리지널 영화, 애니메이션, 예능, 리얼리티 시장에 진출했던 것과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페이스북 오클루스 스튜디오와 EA에 근무했던 마이크 버듀를 게임 개발 담당 부사장으로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당분간 게임을 별도 구독 비용 없이 기존의 서비스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기묘한 이야기와 같은 인기 시리즈를 기반으로 새로운 게임 콘텐츠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게임 콘텐츠는 추가 매출로 이어지기보단 스트리밍 서비스의 매력과 구독 가격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란 분석입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의 두 번째 비장의 카드, 바로 쇼핑 사이트 오픈입니다. 넷플릭스는 올해 6월 옷과 모자 등을 직접 판매하는 자체 쇼핑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리팽, 기묘한 이야기 등 넷플릭스 신작 오리지널 콘텐츠에 의류나 모자 같은 굿즈를 판매하는 상점입니다. 일반 온라인 쇼핑몰과 디즈니 스토어 등 오리지널 콘텐츠 캐릭터를 상품화하는 것과도 또 다른 시도여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추가하자면 넷플릭스는 팟캐스트 시장 진출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 팟캐스트 콘텐츠 부문 대표를 맡았던 은젤이 이튼 대표를 영입한 건데요. 오디오를 통해서도 넷플릭스의 세계를 탐험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많은 빅테크들이 오디오 기반 SNS에 심려를 기울이고 있는 만큼 콘텐츠의 강자인 넷플릭스의 팟캐스트도 기대가 됩니다. 이처럼 넷플릭스는 스트리밍 회사에만 머물지 않고 팟캐스트, 쇼핑몰, 그리고 게임까지 자신의 한계를 깨부수며 계속해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구독자들이 넷플릭스 내에 더 오래 머물게 해 구독자의 시간을 가져가겠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넷플릭스의 경쟁자가 누구냐 물었을 때 경쟁사가 아닌 구독자들의 잠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나아가 결국 최대 경쟁자는 자기 자신이라고 했는데요.
상당한 자신감인 동시에 엄청난 혁신과 개발이 필요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실리콘8은 오늘 넷플릭스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립니다. 더밀크에서 각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 8곳을 집중 분석한 실리콘8,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넷플릭스까지 저희와 함께 8개의 기업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기업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의 흐름을 읽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리콘8은 끝났지만 소개된 기업들은 더욱 눈여겨보면서 앞으로의 성장을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저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밀바!